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제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인 또 무력 도발을 벌였죠. 네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투기 출격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제 포사격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좀 보기 어려웠던 이런 패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제 집중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무력 시위가 나왔는데 핵심은 9.19 공동선언과 관련돼서 9.19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9.19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잽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북측에서 남측을 향해서 뭔가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남측의 9.19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지금 보고 있는 차원에서의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의 행동을 보면 명백하게 9.19 합의를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황해도 쪽에서 쏜 다련장 로켓 그 130여 발을 쐈지 않습니까? 네. 또 동해상에서도 쐈는데 그것은 9.19 합의 사안에 들어있었던 그 수역 내로 쐈기 때문에 합의 파기가 명백합니다. 결국 북한은 그 합의 파기가 명백한 것을 알면서도 이제 쏜 것이기 때문에 역시 9.19 합의에 대한 남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떠보면서 남측이 만약에 파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측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남측에게 이 파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걸 통해서 그 지금의 핵 개발이랄지 이런 논리들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노림수도 있었다.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북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이미 이제 9.19 합의에 대한 파기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남남 갈등도 북한이 생각한 것 같고요. 한미 갈등도 좀 생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결속이라고 하는 측면까지도 고려한 아주 다차원적인 그런 북한의 전술적 행동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좀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합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오후 5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이 관측이 됐습니다. 또 오후 5시 20분쯤부터는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다수의 이제 포성이 들렸고요. 해상에 물기퉁을 관측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다 이렇게 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동해와 서해상의 북측에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의 해상 완충 구역이고요. 하지만 우리 영해에 떨어진 이 낙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참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네. 어제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그 무력 시위를 벌였고요. 네네. 오늘 오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 포격 사격을 한 건데요. 네네. 이게 뭐 밤과 낮을 가릴 것 없이 네네. 좀 계속해서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이 있는 곳이 장전항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해금강에 예전에 보면 배 타고 들어가서 장전항에서 그 우리의 그 배가 그 정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성하고 거의 붙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서해 쪽에서의 해주만과 이 장산곶 이쪽도 우리의 백령도랄지 연평도와 거의 인접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자기들이 우리 영해 쪽은 넘어오지 않지만 거의 근접한 선상에서의 이 사격을 함으로써 우리 쪽을 지금 계속 건드는 겁니다. 계속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그 고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뭐 잽을 날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북측이 남측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뭔가 남측을 화나게 하고 남측이 뭔가 말려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행동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뭐 미사일 실험을 한달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까지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북한이 정해놓은 어떤 제한적인 선상에서의 행동을
함으로써 상징적인 또는 심리적인 압박을 우선은 강하게 남측에 주는, 또 그 속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 긴장의 어떤 고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풀무질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북한의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9.19 군사 합의를 이제 위반한 것이 네. 북한이 이전에도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난 그 밤에 무력 도발을 일으킨 이 포병 사격을 한 것이 이제 세 번째 합의 위반이라고 하고요. 네네.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컸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낮에도 오후에 이제 이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완충 구역에 발사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거의 노골적으로 이 군사 합의를 이제 위반하는 것이고, 네네.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것의 이제 존치 여부는 북한 측에 달렸다, 이렇게 다시 공을 넘겼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19 합의를 둘러싸고 남북이 지금 아마 핑퐁 게임을 할 겁니다. 네. 북측에 지금 어젯밤 오늘 새벽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도발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아무 대응도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게 되고 또 북한이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대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9.19 합의에 대한 이것을 이슈화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면서 사실상 9.19 합의의 어떤 사문화, 또 그 과정에서 이 책임들을 이제 북측은 계속 선전할 겁니다. 남측이 뭔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철원 주변에서 아마 우리의 그 방사포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9.19 합의에서 완충지대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서 했는데 이제 북측이 이제 그걸 갖고 완충지대에서 하면서 남측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호 에스컬레이트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군사의 긴장이 좀 저강도 수준에서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이제 완충 구역 내에서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다 보면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고, 네네. 이렇게 해도 이제 남한 측에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네네. 파기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점점 네네.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북측은 남측이 9.19 합의 파기 선언을 하는 걸 원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기들은 지금 어제 오늘 행동을 하면서 9.19의 구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예 안 꺼내고 있거든요. 결국 남측에서 9.19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이 아마 둘로 나눌 가능성이 높은데, 네. 9.19 합의를 깨라, 아니면 평화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오히려 높습니다. 남남 갈등을 겨냥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9.19 합의를, 사실 9.19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9.19 합의를 통해서 남북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아예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남관계에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긴장의 완화가 다른 부분들의 그 남관계의 개선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9.19 합의는 먼저 이름을 9.19 합의를 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9.19 합의를 먼저 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도 9.19 합의를 깨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 그 부분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 과거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굉장히 좀 그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2010년도에 북한 측이 이제 연평도 쪽에 포격을 가해서 굉장히 우리 측에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재래식 무기로도, 재래식 그 군사 도발로도 이렇게 이제 상대 측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물리적, 정신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목격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자, 이러한 그 포격 훈련을 통해서 군사 도발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접경 지역에서 또 다른 어떤 국지적인 그 재래식 군사 도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경계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해상에서 우리 영해가 아닌 완충지대지만 북측 해상으로의 사격
또는 포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상황으로 진화할 경우에 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목함지뢰 사건 이런 거 기억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한반도에서 이 긴장의 어떤 고조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급속도로 높일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해상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제 그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의 갈등적 요소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것은 굉장한 그 한반도에서 군사의 긴장 고조를 철회시킨다. 또 공중에서 지금 이제 특별하게 지금 부딪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공중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중에서의 충돌은 엄청난 이제 파국적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그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접경지대에서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 이런 걸 일차적으로 어떤 경계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 직후에 정부가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섰죠. 네네. 사실 지금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기관을 보면요, 네네. 기존에 뭐 미국의 이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던 그런 기관이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대북 제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상징적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관계에서 뭔가 남북의 교류 협력을 한달지 또 남북 관계에서의 의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협력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네. 이 제재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남북 관계는 지금 몇 년째 꽉 막혀 있습니다. 네.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미 제재, 북미 관계에서의 미국의 제재는 북한에 주는 아픔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하는 독자적인 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은 미국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이 일단 그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네네. 유사시에 이제 전술핵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습니다. 북한 핵이 이제 이렇게 고도화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뭐 이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뭐 핵 공유라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뭐 좀 조금씩 다른 미묘하게 다른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뭐 현실성이 좀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전술핵 재배치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의미가 있습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핵 우산 아래 한국은 존재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이 수시로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진해만이랄지 동해상에서 그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개가 안 될 뿐이죠. 거기에는 전술핵이 실려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개를 안 할 뿐이죠. 또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호의 모기지가 지금 일본입니다. 또 괌에서 발진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랄지 B-2 전략폭격기랄지 또는 B-52 전략폭격기 특히 B-1B랄지 이런 전략폭격기들은 2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직접 미국의 서부의 로키 산맥에서 그 ICBM을 발사할 경우에 평양에 한 30-40분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현대 군사 수준, 군사력 수준에서 보면 육상의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심리적인 요인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사적인 어떤 그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전술핵 재배치는 특별한 의미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면은 이제 지상에 이 네네. 전술핵 무기가 이제 들어오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 과거에는 그랬다가 이제 네. 철수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대안 중에서는 항모 전단이 이제 이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된다든가 네네. 아니면 핵 추진 그 잠수함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마치 항공모함 전단을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이 오고 네. 한국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은 한반도 특히 동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태평양, 태평양 지역을 다 관할하는 칠함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어차피 이제 비밀리에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미 간의 협력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미국의 핵 자산이 그러니까 핵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자산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이 동해랄지 이런 데서 계속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전술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네네. 한반도 근해에 이전보다는 좀 더 높은 빈도로 그렇죠. 왕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것이 이제 이런 이 상시적인 순환 배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전은 이제 명시적으로 실행할 리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시적이란 말은 항상 그게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진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모함 전단이랄지 이런 전단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출격을 한달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